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만화 웹툰 그리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 갖고 있는 특별한 웹툰 작가, 웹툰 강사 이규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찍은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좀 유명한 잡지에 실렸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는 잡지인데, 학교도서관 저널이라는 잡지 2022년 바로 지난달인 10월호 통권 127호에 이 작가 특집으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저에 대한 내용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게 타이틀 제목은 만화가가 교실에서 알려주는 웹툰 리터러시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웹툰을 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저의 웹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작가가 됐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유 공감하지만, 이 웹툰을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웹툰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잡지에 나온 이 내용이 짧진 않아요. 지금부터 이규찬 작가의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교사, 잘하는 부모, 즐거운 아이, 학교도서관 저널 2022년 10월 통권 127호. 페이지는 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집 서가의 발견, 만화가가 교실에서 알려주는 웹툰 리터러시, 이규찬 만화가.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 웹툰 그리면서 전국 여러 학교와 도립, 시립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찬 작가입니다. 블로그와 어린이 신문, 유튜브 등의 카카오툰, 패밀리툰, 가족툰이라는 제목으로 10년 동안 가족 일상 만화를 그려왔고요. 그림과 관련해 여러 창작 일감을 받아 매일 열심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이규찬 웹툰 작가와의 만남 강연이 가장 보람있고 즐거워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 강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웹툰 리터러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천문학자를 꿈꿨다가 우주를 그리는 화가로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요. 만화 작업, 특히 카카오툰을 그리고자 마음먹은 계기는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진로에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행착오들이 지금의 일을 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만화를 전공해 만화를 열심히 그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린 시절 천문학자의 꿈을 버리지 못해 우주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는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EBS 유명 다큐멘터리에 리포트 겸 우주화가로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탄 이후 만화 웹툰 작가로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만편과 만화를 오래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만나는 독자마다 제 만화가 재미있다며 다음 화가 기다려진다고 해주시더군요. 당시 저는 힘든 순간에 명언을 한 구절씩 찾아 외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큰 힘이 되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명언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에 제가 잘 그리는 만화를 결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카카오툰의 시작이었습니다. 카카오툰을 500편 정도 작업했어요. 이윽고 이 원고들을 모아 카카오툰 베스트 100 포켓북, 그리고 카카오툰 베스트 200 포켓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어린이 조선일보의 아빠툰, 가족툰이라는 제목으로 수년간 만화를 연재했고요. 지금은 제 유튜브에 유툰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영상화해서 꾸준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해오셨어요. 교사와 학생을 마주하면서 피부로 느낀 웹툰에 대한 편견 혹은 의외 발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만화를 대하는 태도는 이로운 쪽보다 해로운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매일 만화책만 봤더니 다들 저보고 훌륭한 사람 되긴 글렀다고 말했는데,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소위 잘된 친구들은 다 저처럼 어린 시절 만화광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만화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육 만화입니다. 그마저도 워낙 인기가 있어서 분실도 많고 파손도 잘 되고 보존도 어려워 대출을 안 해주는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만화책은 관리가 어려운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하죠.
웹툰은 더욱 조심스러운 대상입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난무하는 장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아예 만화를 외면하는 도서관도 덜어 있습니다. 웹툰도 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많고 그중 학생들이 보기에 괜찮은 작품도 해로운 작품도 있습니다. 단지 만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나 피할 순 없어요. 지금은 웹툰의 시대니까요. 찾아보고 배우고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만화들을 섭렵해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교육 만화가 갖는 교육적 효과 이상으로 웹툰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간접 경험 측면에서 웹툰은 문학작품과 비슷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못하게 하면 할수록 호기심을 갖고 달려드는 게 바로 아이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된 웹툰, 앞으로는 학교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길잡이해서 읽히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제가 그렸던 카카오톡 만화 한 편과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와 요리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리사에게는 좋은 요리 실력과 요리 도구,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리 재료입니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실력, 그리고 장비, 노하우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믿을 수 있고 신선하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좋은 재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곳 학교 도서관의 책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서 최근 웹툰 리터러시 개념을 고안하고 관련 강의를 펼치고 계십니다. 웹툰 리터러시는 어떤 의미이고 이 수업을 개발한 이유는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디어는 모든 형태의 정보 공유 기술을 말하며 리터러시라는 말은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은 문자 리터러시, 영상을 보고 만드는 능력은 영상 리터러시, 정보를 이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정보 리터러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네트워크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웹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웹툰 리터러시는 웹툰을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르게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웹툰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웹툰 단행본을 자주 만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들이 여전히 만화에 편견을 품은 것도 큰 이유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분별력 있게 웹툰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감시하고 웹툰을 못 보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요. 우리 학생들의 시대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 만화를 그리는 작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 아이들은 웹툰을 좋아하니까 웹툰을 통해 이야기하면 흥미를 갖고 분별력과 더불어 창의성도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웹툰 리터러시라는 생소한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통해서 청소년의 마음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웹툰 리터러시의 개념 그림이 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쵸? 미디어는 모든 형태의 정보 공유 기술, 그리고 리터러시는 그것을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합니다. 웹툰 리터러시란 이게 좀 변형된 이야기죠. 웹툰을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웹툰을 올바르게 창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정말 저희 웹툰은요,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글쓰기를 굉장히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림 그리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업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웹툰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나요? 웹툰을 그리는 것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활동입니다. 웹툰 리터러시는 소비자, 그러니까 구독자, 그리고 생산자, 창작자, 그러니까 소비자를 생산자로 이끌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체험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 4단계를 제가 웹툰 리터러시에 맞게 6단계로 확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생산자의 입장으로 나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응용하고 창작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나뉘어요. 접근하기란 대상의 콘텐츠를 찾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기는 대상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겠죠? 평가하기는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리고 이 내용과 품질을 내가 좀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나쁜 것들을 보더라도 걸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선 응용하기, 그러니까 교훈을 얻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또 창작하기는 이를 스토리화하고 또 캐릭터를 그리고 웹툰으로 스케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하기는 내가 이제 그린 걸 바로 이렇게 올렸을 때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연재 전에 최종 확인을 하거나 이를 어떤 공간에 공유해서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 내가 그린 컨텐츠를, 웹툰을 점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웹툰 리터러시의 6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웹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대상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접근, 내용을 파악, 분석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웹툰 혹은 책이 될 수 있고요. 대상을 비판적 사고로 보고 그 내용과 품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평가 과정입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과 더불어 기존 대상이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봅니다. 응용입니다. 이후 만화적 스토리텔링 기법과 기초 만화 작법을 배워 나만의 웹툰 콘티를 그려봅니다. 창작 과정입니다. 발표 활동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 작품을 올림으로써 작품이 최종적으로 공식 공간에 가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 과정입니다. 다음 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예시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 표는 이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예시를 중심으로 보는 웹툰, 소비자의, 또 만드는 웹툰, 생산자의 특징을 파악해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웹툰 창작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밑에 보니까 그 웹툰 창작에 대한 그 한마디가 또 있어요. 웹툰 창작의 3가지 재료는 여행이나 체험 같은 직접 경험,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간접 경험, 마지막으로 상상력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 경험이죠. 네, 간접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도서관에 있는 책. 저희가 독서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리터러시의 관점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웹툰을 리서치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웹툰 작품을 추천받는다. 비도덕적이거나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 또 노출, 폭력성 있는 거, 선정성 콘텐츠를 주의한다. 내가 보는 웹툰을 단지 재미로만 보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로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내가 보는 콘텐츠가 혹시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웹툰은 기본적으로 허구의 세계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모방하거나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욕설, 또 악플보다는 솔직하고 건강한 댓글 문화 만들고 생각과 의견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거, 또 잘못된 글쓰기, 표현을 바로잡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웹툰을 만드는 사람, 생산자, 창작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웹툰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작품을 내가 이제 내 작품도 이렇게 올리지만 좋은 작품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거. 또 자극적인 말,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하, 성적 표현 이런 것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는 웹툰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 내가 만든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 단순히 이 그림의 퀄리티나 재미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메시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독자와 함께 창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자를 나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욕설이나 악플 등 댓글은 유연하게 넘겨야 되겠습니다. 요 욕설에 오타가 있었네요.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등 바르고 정확한 글쓰기를 우리가 지향하고 부적합한 단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하거나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표를 봤더니 소비자 입장에서 또 생산자 입장에서 구독자와 창작자는 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실천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온라인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가요? 유토피아적인가요? 자, 다음 내용을 좀 이어서 읽어볼게요. 창작에 관한 길잡이를 할 때 학생들의 작품을 직접 지적하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 자기 작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현의 동기,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고요. 또 흥미로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주는 거, 또 함께 고민해보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과정이 조화로우면 팀워크가 발휘가 되고요. 마침내 대화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혹은 찾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노력한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말이에요. 학생들과 대화할 땐요, 항상 칭찬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건 정말 다들 아시죠? 미울수록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웹툰을 학교로 확 들일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의 걱정만큼 자극적이고 또 위험한 요소?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이고요. 그렇지만 웹툰 리터러시를 학습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 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웹툰계에 진출해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면 웹툰은 정말 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을 넘어서 학교 콘텐츠의 중심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교과목에 만화 웹툰 이런 정말 재미있는 교과목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요. 그쵸? 대한민국 웹툰 산업이 더 오래 각광받고 또 발전하려면 차근차근 이 자극적인 요소들을 제재하고 저희가 또 줄여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독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웹툰을 그리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보다 더 좋은 웹툰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진 웹툰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와,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내용이 길죠? 사실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었는데 제가 워낙 좋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내용이 길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기 표현이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자양분을 주는 장르 중 하나가 만화인데 만화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읽히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간접 경험을 제공합니다. 만화를 보고 그리고 완성하는 시간까지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화가, 웹툰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넓게 쓰이려면 좋은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공식적으로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학교 추천 도서처럼 말이에요. 그래야 학교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학교에서 즐거운 만화와 더불어 웹툰 리터러시와 같은 교육을 병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 창의성까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 하이 콘셉트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우리 학생들이 만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게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의 치유, 힐링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힐링이 중요합니다. 힐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힐링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 딸과 전시회를 했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젊어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젊으네요. 어리네요. 우리 딸이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내년에 두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런 말 하고 싶지만 아니야. 지금부터 진짜 좋은 시절이야. 난 진짜 지금부터 행복할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가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이 웹툰의 세계를 넓혀주고 계시는데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만화를 애독하는 독자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바람이 있다면요. 정말 질문을 너무 멋지게 만드셨네. 저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영화 속 명언을 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영화 007 No Time to Die라는 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닌 삶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리는 만화는 삶입니다. 삶.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은요, 정말 물질을 넘어서서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을 알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나의 삶을 생존이 아닌 정말 삶을 위한 삶으로 가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만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회를 좀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 만화를 통해서 이 사랑의 방법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너무 뜻이 큰가요? 슈바이처 박사님 같아요. 저는 행복이 오랜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즐거움에 있다 생각합니다. 제 만화는요, 인기 웹툰 정도의 재미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가족 사랑하는 마음, 내 삶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다. 여러분이 바라는 꿈도 희망도 그 밖에 모든 것의 바탕에 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왜 몰랐어요? 왜 잊고 살았어요? 거기에 쾌락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이러면 좀 유식해 보일까 그게 좀 걱정도 되지만 발음도 잘 안 되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끝으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자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이 없음을 간절히 바라며 구한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요, 쾌락이 아닌 이 사랑인 동시에 가장 지속적인, 가장 작은 행복입니다. 정말 긴 글을 다 들어주셨네요. 대단하셔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추천도서. 자, 이규찬 작가의 추천도서 베스트 7. 먼저요, 제가 정말 이게 책들을 다 보고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거거든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면, 권혁주님의
10대의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웹툰 작가들 이야기 너무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작가가 된 거야? 왜 그런 만화를 그리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위근우님의 우리 웹툰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만화는 잘 그리는데 한 페이지 이상을 못 그리겠어. 좀 긴 내용을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좀 내용이 긴 웹툰 그리고 싶다면 애니포스라는 곳에서 나온 웹툰 포스, 작고 되게 예쁜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글은 적고 그림은 많아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타블렛으로 웹툰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EX로 웹툰 만들기라고 이제 유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뭐 처음부터 구매해서 쓸 필요 없고 일단 까시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좀 배우시면 잘 쓰면 구매하시면 되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웹툰 전문가 앱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캐릭터 정말 멋지게 그리고 싶다. 좀 스타일나게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 웹툰용 캐릭터를 멋지게 잘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쉽게 배우는 만화 캐릭터 데생. 이게 미도리후라는 일본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만드신 책인데 정말 좋아요. 조금 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잉 책은요, 다 원래 그래요. 몸 위에다 옷을 입히지 옷 위에다가 몸을 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술이나 이런 쪽은요, 이 드로잉 스케치 하려면 인체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단행본을 골라라. 어떤 만화 좋냐 그러면 조현아 작가님의 연애편지, 이게 단행본이거든요. 학교 도서관 같은 곳에도 종종 봤어요. 괜찮은 만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림이 너무 예쁘고 이게 정말 한국 작가 그림이 맞나 싶더라고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아니 물론 한국 작가님들이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분위기라든지 흘러가는 정서나 연출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거 일본의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친구들 꿈을 이루고 싶은데 방황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 처음에 뭐 하면 좋겠어요? 무슨 책 읽어요? 그러시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김수영 작가님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게 어린이용 책이 있고 어른용 책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린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난 그래도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 아니면 나는 글씨 많은 책을 좋아한다.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완전 재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그런 막 삶에 정말 너무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약간 무슨 소설책이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른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긴 거의 30분짜리 영상이 돼버렸는데요. 네, 바로 지난 2022년 10월호 학교도서관 저널 작가 인터뷰 특집으로 실렸던 이규찬 작가, 이규찬 작가의 만화가가 교실에서 알려주는 웹툰 리터러시, 이규찬 만화가 65페이지부터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7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빵꾸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너무 많이 빵꾸를 떼어서 너무 밀도 있게 교육하는 것에 저는 좀 반대하지만 너무 많이 숭숭 빵꾸가 나면 이 상품성이, 만약에 치즈다 그러면 상품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구멍이 많아버리면.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웹툰이라는 어떤 이런 열쇠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여러 인문학적 지식, 또 다양한 만남과 경험, 또 뭐 독서라든지 또 영화와 같은 간접 경험들, 공부라는 어떤 건축물을 쌓기 이전에 그 밑에 만들어 두어야 할 그 어떤 튼튼한 이 바탕을 저희 이런 창작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도 웹툰 리터러시 얼마든지 많이 활용하시고,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전화도 주시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직접 만들고 또 만든 웹툰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영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확장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30분이나 봐주신 웹툰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